자, 5번비 보자. 5번비 어디 되냐면, 자, 22페이지 사람의 발생 보자. 사람의 발생 봐봐. 사람의 발생인데, 사람의 발생은 뭐야? 사람이 수정이 돼.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돼가지고 이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로 태어나는 과정, 이게 뭐다? 이게 발생이야. 그 다음 태아로 이게 올챙이가 뭐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되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꼬랑지 없어지고 개구리 됐네. 이 과정이 발생이야. 그 다음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가는 과정은 생장이야. 틀려. 발생하고 생장은 틀리다. 발생은 수정란에서 얘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로 되는 과정, 이게 뭐다? 발생이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사람의 생시세포가 있어. 사람의 생시세포는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있지. 맞고, 정자하고 난자, 생시세포는 염색체 수가 N이야.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있어갖고 2N이고, 생시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없어갖고 N이다. 자, 생시세포는 어떻게 형성돼? 형성은 감수 분열 결과. 자, 체세포 분열은 생식기관 제외하고 온몸에서 일어났지. 근데 감수 분열, 생시세포 분열은 정해져 있다. 감수 분열 결과. 야, 사람의 정소에서 뭘 만든다? 정자. 난소에서 뭘 만들어? 난자를 만들지. 그 다음 여기는 식물은 어떻게 돼? 꽃밥에서 화분. 그 다음 난세포,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자. 생세포 형성은 생殖기관에서 감수분열 결과 정자하고 난자를 만드는데 둘 다 특징이 있다. 정자는 정자와 난자의 구조를 보면 정자는 난자는 크기가 훨씬 커. 왜? 정자에 비해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자는 난자는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정자가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정자는 뭐가 있어? 운동성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꾸 정자를 봐라. 머리 부분에, 머리하고 꼬리로 나누는데 머리 부분에 유전물질인 핵이 있고 꼬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난자는 유전물질이 있는 핵이 있고, 그 다음 뭐야? 세포질에 양분을,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크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없어. 즉, 정자는 봐라. 머리 부분에 핵이 있고, 그 다음 꼬리가 있지. 꼬리가 있어, 꼬리가. 이렇게. 그리고 난자는 핵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훨씬 난자가 크다. 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자는 그러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자가 운동 능력이 있어갖고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자는 꼬리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둘 다 유전물질이 있다. 그러면 봐봐. 남자의 생식기관이 있고 여자의 생식기관이 있어. 생식기관은 옆에, 자 22페이지에 나왔다. 남자의 생식기관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든다. 근데 완벽한 정자는 아니야. 운동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소 바로 위에 부정소가 있다. 여기서 정자가 잠시 머무르면서 성숙한다. 그러면서 꼬리가 생겨. 그 다음 수정관, 정자가 이동한 통로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정소에서 정자가 생기고 부정소에서 잠시 머물러 정자가 성숙된다. 그 다음 수정관을 통해서 나가고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자는 난소가 두 군데가 있어. 난소가 28일마다 한 번씩 하나에서 난자 하나, 또 28일 후에는 다른 데서 난자 하나가 됩니다.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진 곳이고,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을 통해서 이동하는 통로고, 자궁이 아들 자자에다 공공자야. 그러니까 태아가 자라는 장소지. 질은 정자와 태아의 이동 통로다. 그리고 봐봐. 정자와 난자를 비교하지. 정자는 크기가 작고 난자가 크기가 크다. 왜 그렇다? 난자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세포질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성은 정자만 있고 난자는 없지. 왜? 정자가 꼬리가 있으니까 운동성이 있다. 그리고 양분은 정자는 거의 없고 난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발생 보자. 사람의 발생은 뭐라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된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로 태어나는 과정. 여기까지가 발생이 됐다. 제일 먼저 뭐라니? 배란하지. 순서가 있어, 발생은. 자,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가지고 수란관 상단부에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정자가, 난자는 운동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자가 찾아와 꼬리를 이용해서 운동해가지고 찾아와 갖고 어디서 일어난다? 어이씨, 수정이 일어나.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 했어, 난자가?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은 수란관 상단부에서 일어나. 봐라. 수란관에서 정자액과 난자액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선모라는 간헐이 있어. 얘가 이 수정란을 갖다가 운반해줘. 이게 초기의 세포 분열이 뭐라고 그래? 난할이라고 그래. 난할은 뭐야? 초기의 세포 분열을 맞아. 즉 수정란이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게 계속 체세포 분열로 수정란 자체가 나뉜다는 거야. 난할은. 봐봐. 제일 처음에 2세포기. 그 다음 또 4세포기. 그 다음 세로 가로다. 8세포기. 그 다음 또 세로 가로야. 하고 계속 나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작아져 뽕나무 잎처럼 된단 말이야.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가 있어.
그래갖고 배엽 형성하고 이제 이게 뭐 조직이나 기관으로 발달해갖고 태아가 되는 거야. 어? 이해됐어? 자 봐봐. 난알이란 건 수정란이 빠르게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는 난알을 하면서 자궁을 유도한다. 난알은 수정란의 초기의 세포 분열로서 체세포 분열로서 난알이 있는 동안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분열을 계속한다. 난알을 거듭할수록 세포 수는 어떻게 되냐? 나뉘니까 많아지겠지. 그리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세포 질량도 작아져. 근데 DNA량은 그대로다. 어? 이해되니? 야, 난알을 할수록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돼? 세포 전체 크기는 뭐야? 같아. 근데 하나하나씩의 크기는 뭐야? 작아져. 그리고 세포 질량도 작아지겠지. 근데 DNA량은 그대로다. 그리고 이제 뭘 하니? 얘가 놀면서 간 게 아니야. 자, 수정이 수란관 상단부에서 일어난다면 수란관 상단부에서 이게 선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수정란이 난알을 해. 초기에 체세포 분열을 가져.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면 자궁까지 간단 말이야. 하고 자궁벽에 확 처박혀. 그럼 뭐한다? 호배 상태에서 처박힌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 됐다? 임신됐다. 임신. 착상이 우선돼야 돼. 착상이 안 되지. 그럼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 실패야. 얘가 죽겠지. 착상이 돼야 돼. 착상은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면 동그라미 쳐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돼가지고 자궁 안쪽을 파고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했다? 임신했다 그래. 봐봐. 첫 번째 그 그림에서 나오잖아. 제일 처음에 난소가 난자에서 나오지. 이걸 배란이라 그래. 그래갖고 난자가 수란관 상단부에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란관 상단부에서 정액과 난액이 만나고 수정란이 되지. 이게 수정이야. 근데 수정하면 이제 산모에 의해서 이제 이 수정란이 옮겨가 자궁으로. 근데 수정란이 놀고 있는 건 아니야. 초기에 체세포 분열 과정이 뭘 거친다? 난알을 거쳐.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어디에 처박혀? 자궁에 처박히지. 무슨 상태에서? 포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는 뭐 됐다? 임신됐다 그래. 그리고 난알을 거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세포 분열이 느려지며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정도 강조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자, 옆에 보자. 옆에 5공비 정리 봐봐. 수정이란 건 정자와 난자가 같은 생시세포와 결합하는 것으로 수정을 통해 체세포와 염색체수가 같은 수정란이 되지. 그리고 발생이란 건 뭐야?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개체가 되는데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 발생이라고 해요. 자,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가 되는 게 뭐야? 발생인 거야. 뭐 태아 형성이 있다. 태아 형성이 있어. 자, 착상 이후 배아는 그러니까 수정란이 이제 계속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지.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태아가 안 됐기 때문에 걔는 배아 상태라고 해요. 배아. 그러니까 이게 체세포 분열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조직이나 기관을 갖추지.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임신 3개월 이전에는 그걸 3개월 이후에는 그걸 못 시켜. 뭐지?
임신을 갖다 뭐라 그러지? 아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잖아. 중절 수술을 못해. 중절이란다. 뭐라 그러냐? 임신 중절 수술이라 그러지. 이게 애를 갖다가 지운다 그러지. 그걸 못해. 왜? 3개월 후에는 태아가 되고 하나의 생명체를 인정해 버리니까 못하는 거야. 이해됐니? 왜? 2개월이 되면 애들이 몸의 기능이나 형태를 갖춰. 그러니까 2개월 이후 3개월부터는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임신 중절 수술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태아가 되기 전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배아라고 한다. 하고 착상 이후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여러 기관을 형성하여 태아가 된다. 착상 이후 태반이 형성된다. 자, 태아의 모세혈관과 모체의 자궁 내벽 일부가 융합해갖고 태반이 형성된다. 그러면 태반을 통해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뭘 받아? 산소하고 영양소를 받는다. 그리고 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모체한테 주는 거야. 응? 하고 태아의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모체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임신 기간에 담배 피지. 이 새끼가 안에서 뱃속에서 담배 피는 거야. 애 새끼가 술 먹지. 엄마가 술 먹지. 그럼 애 새끼가 술 먹는 거야. 그러면 이때 특히나 2개월, 3개월에는 태아의 기관이라든지 그게 형성되잖아. 그러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음주하고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해. 임신 때는. 이해됐어? 그리고 태아는 자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발생 과정을 거쳐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 봐봐. 6주 되면 봐라. 뇌가 발달하고 심장이 발달하지. 심장 박동이 뛰지. 8주 되니까 봐봐.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지. 그러니까 3개월부터는 2개월까지가 다 형성돼 버리지. 3개월부터는 이제 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면서 16주가 되면 한 4개월 정도 되면 성별이 구분 가능하고 24주 한 6개월이 되면 뼈다귀 갖춘다. 그리고 태아가 수정된 지 266일 266일 뒤에 출산의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나온다. 근데 봐봐. 야, 태아가 이제 배란을 하지. 배란과 배란 사이가 며칠이니? 28일이야. 근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럼 이게 이제 월경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사이클이 시작이네. 응? 이게는 14일이야. 이거로부터 출산은 266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월경후에는 며칠이야? 14일 더해지지. 그러니까 280일이 되는 거지. 마지막 월경후에서. 그리고 수정부터 배란되면 수정될 거 아니야. 수정 후 266일이면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출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거기 23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1번에 0x 0x 2번에 정자는 정소, 난자는 난소 3번에 배란, 수정, 난할, 착상, 태반 형성, 태하 형성 그 다음 4번에 1번이 난할, 2번이 배란, 3번이 수정난, 4번이 착상 그 다음에 5번에 많아지고 작아지고 태반, 태하 266일 그 다음 산소하고 영양소 그 다음 언제봐 자 배란된 난자가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일 먼저 뭐라 했냐 배란 수정 그 다음에 뭐야 착상 그 다음 뭐 해야 돼 아예 수정 난할 착상 그 다음 뭐야 태반 형성 아예 착상 태하 형성 그 다음에 뭐야 출산이지 그럼 봐라 제일 먼저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 이걸 뭐라고 해 배란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 상단부에서 누굴 기다려? 정자를 기다려갖고 정액과 난액이 만나갖고 수정이 되지 수정란이 된다 그러면 수정란은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에 산모에 의해서 자궁까지 이동하는데 이때 초기에 체세포 분열 과정 뭘 거친다? 난화를 거쳐 갖고 일주일 뒤에 무슨 상태에서 호배 상태에서 자궁벽에 안쪽에 파묻혀 이게 뭐 됐다? 착상됐다 이때부터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태아가 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 태아가 되지 배아가 태아가 돼 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체세포 분열하면 몸의 기관이나 조직을 다 갖추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태아라고 한다 봐봐 태아 형성 봐봐 착상된 배아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란다 봐라 선생님 말했지 아까 처음에 6주면 뭐 뇌발달하고 심장박동이 느껴지고 그 다음 8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지 이해되니? 그 다음 16주면 이제 성별이 고분 과정이죠 24주면 이제 뼈대가 갖춰준다 그리고 38주가 되면 즉 수정 후 266일 38주가 되지 그러면 태아가 태어나고 출산되고 그 다음 마지막 올 경우에는 280일 40주다 40주다 10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해됐어? 밑에 풀어봐 1, 2, 3번 4 다 했어? 1,
1번에 작산, 2번에 나날, 3번에 수정, 2번에 니은, 3번에 나가다. 그리고 자,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과 극가닥을 설명하시오. 약물 복용, 음주, 흡연 등은 임산부가 약물 복용하거나 음주를 흡연을 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의 기관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하고 모체는 연결이 됐어. 태반과 태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던 게 태아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태아의 기관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바보가 되죠. 병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말했지. 엄마가 담배 피우면 애가 뱃속 안에서 담배 피는 효과라고. 조심해야 했지. 그리고 27페이지까지 풀고 너는 이제 공부해. 자, 소연이를 보고 자 28페이지 펴라. 28페이지 맨델의 유전 있다. 맨델의 유전. 유전은 그 맨델 이전과 맨델 이후로 나는 만큼 맨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리고 근데 맨델이 운이 좋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도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래갖고 유전자의 개념은 뒤에 이제 그 뭐 누구냐 걔들이 뒤에 과학자들이 후세 과학자들이 밝혔어. 근데 자 보자. 첫 번째 맨델의 유전에서 알 게 뭐냐면 과학은 용어 정리 중요하다겠다. 용어 정리. 그래가지고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유전과 유전 용어 보자. 유전이 뭐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자손들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겠는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게 유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게 유전이야. 그러면 두 번째 유전 영어를 보자. 유전 영어는 첫 번째 봐라. 형질이 있어. 형질. 형질이란 건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형질이라고 그래. 완두의 모양에서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거.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성질이야. 완두의 씨의 모양과 색깔 같은 거. 그리고 대리형질이 있다. 대리형질은 뭐냐? 자, 하나의 형질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 야, 완두의 모양에서 하나의 형질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거.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는 대립형질이야. 그리고 색깔에서는 노란색하고 녹색이 대립형질이야. 그리고 세 번째 표현형이 있어. 표현형은 대립유전자의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야. 만약에 봐봐. 대립유전자의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아주 뭐 있냐?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은 둥글다. 스몰알, 스몰알은 주름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전자형이 있어요. 유전자형. 유전자형은 대립유전자를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냅니다.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걸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또 금방 쓴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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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을 우리는 형질을 갖다가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보자.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다. 순종을 우리는 동형접합이라고 해. 같은 놈이 붙어있는 거. 순종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야.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뭐 있어?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은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지. 이걸 똑같은 놈이 붙어있다 해서 동형접합이라고 그래. 그 다음 잡종은 이형접합이라고 그래. 다른 것들이 붙어있는 거야.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야. 이런 거. 라지알, 스몰알 섞여 있잖아. 그리고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야. 이게 잡종이야.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식물을 갖다가 교배하면 수분이라고 그래. 그리고 동물을 갖다가 붙이면 교배라고 그래. 근데 같은 그루에 나 있는 암수 꽃끼리 교배하면 자가수분이라고 그래. 같은 나무에. 그리고 다른 나무에 있는 암꽃과 수꽃을 교배하면 이거는 타가수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식물을 갖다 접붙이면 수분이라고 해. 왜? 수술에 있던 화분이 암술 머리로 옮겨가고 수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동물의 수정을 교배라고 해. 근데 자가수분은 한 그루에 있는 암꽃과 수꽃을 갖다가 교배시키면 자가수분. 그 다음 타가수분은 다른 나무에 있는 암꽃과 수꽃을 교배시키면 타가수분이라고 한다. 그럼 보자. 거기 나왔어. 대립유전자를 봐라. 자, 한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 봐봐. 대립유전자는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는 뭐다? 얘들아, 염색체가 우리가 엄마로부터 연계, 아빠로부터 연계받아. 염색체를 받아서 우리가 엄마를 닮는 게 아니라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를 받아서 유전이 되는 거야. 즉 염색체는 유전자 운반체지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은 아니야. 그리고 왜 애들이 쌍이냐?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으니까 쌍이야.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한 쌍이면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얘들아? 유전자가 있어.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다. 이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이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게 나와. 자, 우공비강에 나왔잖아. 대립 유전자는 한 형질에 대한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에 결정하는 유전자로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열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쓴다. 둥근 완두는 라지알이고 우성 유전자고,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이다. 그리고 맨델이 신부님이었어. 수도원에 신부님이었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수도원 톱밥에서 완두를 키웠어. 근데 완두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주 적절한 재료가 된다. 왜? 완두는 맨델의 시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립형질이 뚜렷해. 씨의 모양에서는 둥글다 주름지다. 씨의 색깔에서는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꼬투리 모양에서는 볼록하다 잘록하다. 꼬투리 색깔에서는 초록색이다 노란색이다. 꽃의 색깔은 보라색 흰색. 꽃의 위치는 줄기 옆 줄기 끝. 줄기의 크기는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대립형질이 뚜렷하니까 통계내기가 편했어. 그래갖고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기가 쉬웠다.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좋지?